예, 다음은 직선의 방정식 평행수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선의 방정식, 이런 직선이 기울기 모양이 이런 모양인지 뭐 이런 쪽이면 플러스 이쪽이면 마이너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평행수직에 따른 거 하고 점, 일정 특정한 점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 거는 평행과 수직입니다. 원래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평행과 수직을 따지고 그리고 대입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다. 이 기울어지는 것이 이렇게 동일했을 때 우리가 그걸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y는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요 숫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겠죠. 예를 들면 이 숫자가 같아야 한다. 이게 평행해. 늘 평행 같아야 되고, 반대로 수직인 경우는 이 좌표랑 이 좌표가 반대인 경우에 이렇게 정확히 이걸 우리가 90도가 되는 것을 이 두 직선은 수직이다라고 합니다. 이러려면 두 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복잡하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부도 다르고 숫자도 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x로 나오면 마이너스 x 해야 되고, 왜? 숫자 1은 바뀌어도 1이니까. 반면에 2x인 경우는 부호도 바뀌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 2도 2분의 1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수직이다. 자, 100번 설명하는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문제를 직접 보시는 게 낫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기울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인. 어떤 걸 기울기라 말합니까? 여기 x 앞에 있는 이걸 기울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일단은 이걸 찾고,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x값이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근데 y값이 1이다. 맞냐 틀리냐 확인하면 돼요. 자, 는 3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1. 1에서 6 빼면 1이냐?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두 번째, y값이 1이고, 자, 요게 x값이고 요게 y값 1이고, 3의 x값이 마이너스 2 더하기 7. 자, 1은 3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7이니까 7에서 6을 빼면 1이다. 이건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자, 처음에 못 찾았어요. 이 x값 찾았지요. 그 다음에 대입했습니다. 이거가 아니어도 어차피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기억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이 어디에 평행하고 x에 평행하고, 평행이면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거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1번과 2번은 수직입니다. 부호가 반대고 역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0하고 x값에 0이고 y값이 4입니다. 넣겠습니다. x값에 0을 넣었더니 y값이 4가 되더라. 넣으니까 0 더하기 2는 4다. 틀렸죠? 아닙니다. 답은 4번. 확인해 볼게요. x가 0을 더하면 y값은 4다. 4는 0 더하기 4니까 맞죠? 답은 4번.
자, 요번에는 수직입니다. 부호 반대이면서 x니까 역수. 1은 역수 해봤자 1입니다. 1은 묘한 수예요. 제곱을 해도 1이고 역수를 해도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되어 있는 거 찾으면 얘밖에 없습니다. 숫자 넣어봐도 되는데 안 넣겠습니다. 뭐 여기 넣어보세요. y는 맞나? 1은 빼기 2 더하기 3이다. 맞지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다음 뭡니까? 수직입니다. 수직이면 보호반대 역수입니까? 마이너스 x여야 돼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1번이면 x값에 4를 넣겠습니다. 그때 y값이 0이래요. 4,0이니까 x값에 4를 넣으면 y값이 0이래요. 어떤 게 맞나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3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3만원 벌고 4만원 빚졌으니까 마이너스 1. 이쪽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제 또이또해서 0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은 원이란 특징이 있어요. 원은 어떤 원의 정의를 원은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늘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은 이 가운데 점인 중심과 요 떨어진 거리 R이라고 불리는 이 떨어진 거리 반지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 이런 원이 있다 칠 때에 원은 항상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중심은 부호 반대로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3의 반대니까 x값은 3 y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건 구하기 쉬운데 문제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요거 값을 루트를 씌워야 돼요. 루트를 씌워야 돼. 그래서 4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2, 4니까 반지름이 2가 됩니다. 자, 만약에 뭐뭐는 9라 그러면 3, 3은 9니까 3이 반지름이고 5 같은 경우는 루트를 씌운다고 어떻게 보면 되죠? 왜냐면 9도 루트를 씌우면 루트 9가 3이거든요. 3, 3은 9라. 1, 1은 1이고 요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1, 2 같은 경우는 4 3 같은 건 3, 3은 9 4, 4, 16 5, 25 등은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 숫자는 루트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랑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 X축이 있고 원이 이렇게 접한다고 치겠습니다. 살짝 만나면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반지름이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여기서 반지름이고요. 근데 X축에 접하면 Y값이 반지름이 되고 Y축에 접하면 X값이 반지름이 됩니다. 자, 요 중심을 알려주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곧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요것도 문제를 풀고 보면서 보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해서 그때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할게요. 자, 52번, 71번 죄송합니다. 자, 요거 할 때면 원의 방정식 먼저 하면 여기 x-y-를 먼저 저는 해요. 그리고 보세요. 자, 3의 제곱이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자, x-1로 되어 있고 y-2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거 나오면 x y 쓰고 요거는 반지름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그러니까 식은 x-1 y-2에다가 반지름 3이 제곱이어야 되니까 요거요. 여기는 반지름 값을 알려줘서 그렇습니다. 반지름 값을 안 알려주는 문제도 있어요. 자, 72번 보겠습니다. 요런 거는 반지름이라는 말이 한국말이 아예 없지요.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맨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가운데 원점이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기 중심이 한 중심이에요. 자, 는 요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루트 3씌우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4는 2의 제곱이다. 근데 이 2가 뭐다? 반지름이다.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까지 떨어진 거리가 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2예요. 자, 문제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하면 그래프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0하고 2 중간에 있는 숫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1번입니다. 숫자가 2번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테고요. 3번과 4번은 만나는 곳이 없게 되겠죠. 그래프 그림이 없이 만약에 이런 그래프 있다 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그래프가 y는 a라는 점과 직선에서 만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0에서 여기 만나는 곳이 3이죠. 3이라는 점을 지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1, 2 이런 숫자는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 1 그러니까 1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 2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만나겠고 4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만나겠죠. 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2,1이고 앞에 게 x인데 뭐 이렇게 마이너스만 쓰던지 아니면 저처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를 쓰던지 일단 이걸 찾아.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1번이면 2번이네요. 이 뒤에 지금 x축과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x축과 접하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요 길이는 높이를 말하게 되는 여기서는 그래서 1입니다. y값이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의미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중심좌표가 2,1이고 그러면 x-2 여기 y-1 이야기했죠. 1이고 마이너스 1번 아니면 2번이고 아이고 3번 4번도 3번 4번은 1, 2 거꾸로 됐네. 그래서 이건 아니고 2, 1로 돼 있는 게 1번이 2번인데 무슨 축에 y축에 접하대. 중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인데 여기 숫자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래서 2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4가 맞네요. 그래서 이 말이 아까 y축에 접한다 라는 말을 하면은 이 x값 2, 4 이게 반지름이라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x축에 y축에 접하지 않고 x축에 접한다고 하면 문제가 2,1이니까 x축이면 얘가 반지름이니까 1을 두 번 곱하면 1. 그래서 이번에는 1번이 답이었겠죠. 근데 2번은 y축에 접했으니까 x값 2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요것이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또 그림까지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 길이가 1인치, 2인치 그거의 2배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되니까, 2배 아니 정확히면 제곱배 되니까 그거 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75번. 중심이 4,3이고 그러면 4, 3, 1로 되어 있는 게 1번이면 2번이에요. 거기에서 4,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심을 구해야 되죠. 중심 여기에서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맞는데 여기 위치는 4라고 알려졌는데 여기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못 구하고 요거 가지고는 구할 수 있네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니까 1층과 3층 사이 2층입니다. 2층의 2배 2, 4.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2배 제곱배, 정확히 말하면 제곱배. 다음 5문제. 좌표가 3,1이고 그러면 3, 1인 1번과 2번 중에서 3일이 1번과 2번 중에서 x축에 접하면 이거가 반지름이죠. 1, 1은 1. 그래서 얘입니다. 여기서 반지름을 외워도 되고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같으니까 1이구나. 0에서부터 1이니까 1이구나. 여기 숫자를 만약에 알려줬으면 요거 숫자는 아마 2일 거예요. 여기 숫자를 안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면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니까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중심을 통해서 먼저 구하고 찾아내고, 2개 중에 4개 중에 2개 찾아내고, 또 하나는 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또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 원의 방정식입니다. 다음 역시도 원의 방정식 꼭 나오니까 한번 계속 보십시오. 자,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2, 그러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나요? 그럼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 그게 얘밖에 없네요. 자, 동시에 만난다니까 또 여기 보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다 똑같네요. 얼마입니까? 0에서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2, 4. 그래서 4가 나온 겁니다. (78번) 지름 양끝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요게 원의 중심인데 여기 중심이 뭐냐? 요 2하고 요 1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1,1이란 얘기고. 오늘 한 건데. 그리고 요 반지름 길이가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1, 여기도 1, 1, 루트 2. 그래서 반지름은
반지름은 루트 2입니다. 여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해놓고 이거는 2배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루트 2하고 2 제곱이 없어지니까 2만 났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1번이 답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뭡니까? 중심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x좌표가 1, y좌표가 1이에요. 그래서 1,1이 된다. 반지름은 1,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1, 1 루트 2라 해서 반지름은 루트 2에 돼요. 식을 쓸 때는 요거를 제곱해야 되겠죠. 자, 1,1이 중심을 찾아야 되니까 요 1,1이 중심이니까 x-y-에서 중심이 이렇게 되고 사실 요것만 가지고도 답이 나왔죠 이미. 반지름 길이는 2가 되는 이유는 여기 1 루트 2에서 여기 루트 2가 제곱을 하니까 2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57번 도형의 이동이요. 자, 이동은 크게 도형의 이동이 있고 아니면 점의 이동이 있습니다. 단순한 점의 이동은 예를 들면 3,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이동할 때는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데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좌표가 1, 2, 3 여기가 1 요점이 있겠죠. 요점은 3,1이라는 숫자인데 요거랑 x축이랑 똑같이 생기면 요만큼 떨어지겠죠. 요점 좌표는 3,-1이 됩니다. 아까 x축이 몇 아파트에서 몇 동이라는 개념이었고 y축이 몇 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몇 동의 대칭이면 같은 동끼리 층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수가 달라지니까 y가 달라지는 거. 한 사람은 지하, 지상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고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x 부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고 y는 x축 대칭이면 여기 됩니다. 이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직접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점의 이동입니다. 그래프 이동과 달리 점의 이동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 방향만 놓고 4만큼 무슨 이동이에요? 이거 평행 이동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점입니다. 점의 이동은 그냥 계산합니다. 2만원 이쪽 5만원 벌면 3만원이 되고 여기는 만원 그래서 3,1이 답입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의 이동은 단순하게 더하기 또는 빼기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 문제부터는 전 대칭 이동 문제입니다. 평행 이동이 아니라 대칭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계산했지만 대칭 이동은 이렇게 방식이 좀 다르죠. 일단 첫 번째 80번 문제는 y는 x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두 개 위치 바꿨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이냐면 외울 때
x는 y나 y는 x나 같은 말이죠. 좌우 뒤계를 바꾸게 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역의 역. 바꿀 역. 뒤계 바꾼다는 거. 3하고 1하고 바꾸면 역. 역시 80번 문제도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여기 잘못됐네. 자, 이게 아니라 2,4 2,4의 대칭 이동점인데 y는 x입니다. 그러니까 y는 x면 두 수를 어떻게 합니까?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4하고 2의 위치만 바뀐 거 몇 번이죠?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먼저 외웠죠? y는 x는 여기다. 두 개를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 (82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점 3,2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 원점은 x로도 한번 바뀌고 y로도 한번 바뀝니다. 그리고 원점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x축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y쪽에 마이너스, y축 대칭이다 하면은 x좌표에 마이너스,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둘 다 마이너스를 하나씩.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2. 다음 83번 2,3인데 대칭 이동이고 y는 x면 두 개를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문제가 2,3이니까 2,3 바꾸는 거 3,2 4번이 답이겠죠. 다음은 집합과 명제입니다. 집합의 기준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뭐 좀 설명드리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또 하나 여기 n자서 붙으면 개수를 의미한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는데요. 하나씩 더 볼게요. 맨 처음 요거 색칠한 부분.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죠. 교집합. 모양을 일부러 이렇게 흉내내기 쉬워서 교집합 이렇게 했습니다. 겹치는 걸 말해요. 보세요.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가 서로 겹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차가 당긴다고 해서 차로라고 부르고, 서로 겹친다 해서 교차로라고 부르죠. 그 교자의 의미입니다. 다음에 합집합은 말 그대로 다 합친 걸 합집합이라 하죠. 그래서 합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모양 외우기 편안한가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차이 뺀다는 얘기니까 그렇고, 여집합은 뭘 빼고 남은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문제를 직접 보면서 보겠습니다. 84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런입니다. 글자가 바뀌었네. 잘못됐네. 집합인 것은
여기 집합. 집합. 집합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 누구나. 작은 동물, 작다라는 기준 없죠. 얼마큼 커야 큰 거고 어떤 것만큼 작아야 작은 거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유명한 거 그 기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도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요. 기준이 확실한 건 4번밖에 없습니다. 7 이하. 7 이하면 7서부터 시작해서 7보다 작은 숫자 해서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수가 자연수. 그러니까 7부터 6, 5, 4, 3, 2, 1 해가지고 총 7개. 이게 7 이하의 자연수 모임이 되죠. 기준이 확실하다. 이게 집합이 되고요. 다음 85번 두 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서로 겹치는 거. 교차로.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쇼라 읽으면 안 됩니다. 교를 읽어 주셔야 돼요. 집합 3 양쪽에 똑같이 있죠. 또 똑같이 있는 숫자 6이 똑같이 있네. 3하고 6이구나. 이렇게. (86번) 두 집합에서 A 빼기 B, A 차집합 B를 구하여라. 기준이 A인데 A가 2, 4, 6, 8이 있는데 6, 7, 8이 뺏어갔어요. 6 뺏어갔고 7은 없으니까 5 뺏어가고 8 뺏어갔어요. 남은 거 2하고 4. 87번 역시 차집합이네요. 3과 4를 빼면 나머지는 1과 2. 88번 오래된 문제인데 A와 B가 같대요. 잘 보세요. 1하고 1은 같아요. 같네. 또 A 마이너스 요거랑 3이 같고 요거랑 요거가 같아요. 수학에서도 쓰는 순서가 큰 순서부터 쓰게 돼 있으니 숫자가 작은 서부터 큰 순서로 써 있기 때문에 요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1이 얼마랑 같아야 된다? 3이랑 같아야 되고 요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더하기 1 더하기 1 해주면 지워져서 없어지고 A는 3하고 1 더하면 4. 그래서 A 값은 4가 됩니다. (89번) 전체 집합에서 이는 9 이하의 자연수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은 x는 3의 배수이다. 자, 배수를 물어보는 거야. 1배, 2배. 3의 1배면 3일은 3. 3의 2배면 3일은 6. 3의 3배면 3, 3은 9. 3, 6, 9를 말합니다. 배수가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약수라는 말이 있지. 약수. 예를 들면 6의 약수를 보여보겠어요. 곱해서 6이 되는 수. 1하고 6을 곱하면 6이 되고 2, 3은 6. 2, 3은 6. 1, 6은 6. 이런 것을 약수라고 불러요. 다음 90번.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은 x는 짝수입니다. 짝수 2, 4, 6, 8. 여기는 6, 7, 6가지 밖에 없으니까 2, 4, 6. 반대로 1, 3, 5. 이거는 무슨 수? 홀수. 짝수, 홀수 문제 내용이었어요. 말의 의미를 아나 모르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명제입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볼게요. 명제에서는 역하고 아니면 대우가 납니다. 과거에는 2라는 것도 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역은 수학에서 역은
바꾼다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게 여기고, 대우는 위치도 바꾸고 그 내용까지 바꾸는 거, 다 바꾸는 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일단 91번 문제는, 요거는 문제 형태 구조는 명제 쪽 문제인데 사실 방정식 쪽의 문제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x 2가 0이다. 양변에 똑같이 2를 해주면 x 값은 반대로 2가 되죠. 요게 나오고, 오른쪽은 뭐 충분 조건. 와우. 요게 값이 얼마냐? 일단 모르니까 x 값 2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2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 2를 두 번 곱하면 4 마이너스 a는 0. 여기 플러스 해줘 a 해줘야겠네요. 이쪽도 더하기 a 똑같이 지워지고, 4는 0 더하기 a니까 a 값은 얼마다? 4.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왼쪽은 이거죠. 오른 이거는요. 왼쪽은 이거고 오른쪽은 능량이 되기 위한 요거를 전개해서 풀면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여기 값이 4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가면은 좀 일이 복잡해질 것 같고 차라리 대입해서 푸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62번 대우를 구하여라 이 문제입니다. 자, 대우는 일단 얘랑 위치를 바꿔야 돼요. 기준점이 뭐냐면 이면이에요. 그러니까 AB가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일단 AB가 A는 0이 오른쪽 가야 되고, 여기에서 또 내용까지 바꾼다. 반대말 해야 된다. 같다, 같지 않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까지 두 개.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도 바꾸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도 바꿔야 돼요. 위치 바꾸기, 내용 바꾸기를 동시에 한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위치만 바꾸면 역, 내용까지 바꾸면 이. 그래서 과거에 대우는 역하고 이를 한 번에 다 해주는 걸 대우라고 했는데, 그 복잡하고 할 때만 지금은 그 교과서에서 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역은 위치만 바꿔주는 거고 대우는 내용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험 문제가 대우가 나오냐? 어렵게. 수학의 그 대우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반대인 대우 명제도 참이게 돼 있어요. 그런 법칙이 있어서 그 대우가 중요한 건데, 아무튼 우리 검정고시 쪽에서는 이렇게만 구할 줄 알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앞에는 평행사변형이고 뒤에는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이 이쪽에 나와야 되죠. 사다리꼴이다. 이쪽은 평행사변형인데, 자, 이 내용을 바꿔주는 건 사다리꼴이다. 반대말에 사다리꼴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평행사변꼴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생긴 거 3번에 되어 있죠. 사다리꼴이 아니면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요게 대우입니다. 대우.